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먹는 그 과일이 사실은 술보다 더 빠르게 우리 몸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설마 과일이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오늘 집에 돌아가 냉장고 문을 열 때 예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과일을 보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노년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 4가지, 그리고 반대로 건강을 되찾게 해줄 보약 같은 과일 5가지를 확실히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정태호 화학 박사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물질의 구조와 대사 과정을 연구해 왔습니다. 실험실에서 단백질과 당, 지방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쌓이는지를 관찰해 왔고, 또 실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음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이게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그런지,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과학적 근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과일이 양날의 검이 되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췌장, 간, 신장이 비교적 여유 있게 대응합니다. 혈당이 잠깐 올라가도 인슐린이 빠르게 분비되어 조절이 되고, 신장이 칼륨이나 나트륨을 잘 걸러내고, 간은 과당을 분해해 해독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서 똑같은 음식에도 혈당이 더 크게 오르고, 근육량이 줄어들어 당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신장은 해마다 약 1%씩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로 인해 노년층에서는 칼륨이 혈액 속에 쉽게 쌓입니다. 간 역시 해독 효소의 활성이 낮아져서 과당이나 약물을 처리하는 데 큰 부담을 받습니다. 혈관은 탄성을 잃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릴 때 더 쉽게 손상됩니다. 그러니 젊을 때는 괜찮았던 과일이 노년에는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일부터 조심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최고의 간식으로 꼽습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을 때, 운동 후 에너지가 필요할 때, 또 변비가 심할 때 바나나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노년층에게 가장 위험한 함정을 품고 있는 과일입니다. 바나나는 달콤하고 부드럽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포도당과 과당이 압축된 당덩어리입니다. 특히 잘 익은 바나나는 당지수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당지수란 어떤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바나나는 의외로 매우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젊을 때는 췌장이 이를 감당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의 췌장은 이미 지쳐있기 때문에 바나나 한 개로도 혈당이 급격히 솟구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칼륨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젊을 때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노년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니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고, 이것이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만드는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대전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66세 김영호 씨는 오랫동안 운동 후에 바나나 2개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럼증이 심해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김 씨는 좋으라고 먹은 바나나가 내 심장을 위협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료를 받고 바나나 섭취를 중단한 뒤에야 상태가 회복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70세 여성 이정자 씨는 아침마다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이유 없는 피로와 근력 저하를 느끼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경계선 신부전 상태였고 혈중 칼륨이 높았습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바나나가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이렇듯 바나나는 젊을 때는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어도 노년기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졌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바나나 섭취를 반드시 제고하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과일인 포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도는 새콤달콤한 맛 때문에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특히 껍질과 씨앗에 항산화 물질이 많다고 해서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포도가 또 다른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포도의 가장 큰 문제는 혈당입니다. 포도 한 알 한 알은 작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빠르게 흡수되는 당분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포도를 몇 알만 먹는 건 괜찮을 수 있지만 한 송이를 먹다 보면 손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 결과 단시간에 엄청난 양의 당이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간에서는 이 당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풍 발작이 일어납니다. 강릉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71세 박재만 씨는 오랫동안 출항 전에 포도 한 송이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다에 나가려면 힘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가락이 붓고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통풍 진단이 나왔습니다. 박 씨는 평생 생선을 먹고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포도 때문에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포도를 끊고 난 뒤에서야 증상이 크게 호전됐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64세 이은희 씨는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건포도를 간식으로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혈중 요산 수치가 9mg/dl까지 올라갔고 발가락 관절에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건포도는 수분이 빠져 당분이 농축돼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의 포도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포도는 또한 중성지방을 높여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당이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ATP가 고갈되고 그 부산물로 요산이 쏟아져 나오며 동시에 중성지방 합성이 촉진됩니다. 그래서 포도를 즐겨 드시는 분 중에 지방간 진단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포도는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노년기에는 혈당, 요산, 지방간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당뇨나 통풍, 지방간 병력이 있는 분들은 포도 섭취를 반드시 제한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식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과일, 바로 수박입니다. 시원하게 썰어놓고 한 입 베어 물면 청량감이 온몸에 퍼지고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름철 간식으로 수박만 한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노년층에게 수박은 생각보다 훨씬 교묘한 함정을 숨기고 있습니다. 수박은 대부분이 수분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당분의 정체를 아셔야 합니다. 수박의 단맛은 대부분 과당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이 과당이 포도당과는 전혀 다르게 대사된다는 겁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가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뇌세포도, 근육세포도 포도당을 원료로 삼습니다. 그런데 과당은 다릅니다. 과당은 대부분의 세포가 직접 쓰지 못합니다. 오직 간에서만 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박을 먹으면 대량의 과당이 한꺼번에 간으로 몰려듭니다. 간은 이 과당을 처리하느라 다른 해독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리 용량을 넘어선 과당은 결국 지방으로 바뀌어 간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과당 섭취 증가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과당이 뇌의 포만감 신호를 교란시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일정 시점에 배부르다는 신호가 올라와 더 이상 먹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과당은 이 신호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박을 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됩니다. 여름철에 수박 반통을 혼자 드셨는데도 금방 허기가 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9세 전명자 씨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더운 여름철 저녁마다 밥은 무겁다는 이유로 수박을 식사 대신 드셨습니다. 시원하고 가볍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체중이 4kg 늘고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씨까지 삼키는 습관 때문에 위에 가스가 차고 불편함을 겪으셨습니다. 결국 수박이 몸을 시원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간을 혹사시키고 몸무게를 늘린 원인이 된 셈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의 72세 정성규 씨는 퇴직 후 건강을 챙긴다고 매일 저녁 수박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복부가 묵직하고 오른쪽 윗배가 불편해 병원을 찾았는데 지방간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분이었기에 충격이 컸습니다. 나는 평생 술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간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느냐는 말씀이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수박이라는 단순한 습관이
간을 병들게 한 원인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은 망고입니다. 망고는 열대과일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진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 달콤한 맛 때문에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죠. 하지만 노년층에게 망고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망고는 당지수가 50에서 60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당분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망고 100g만 먹어도 약 13g 이상의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당분이 대부분 과당과 포도당의 혼합이라는 겁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동시에 간에 과당 부담을 크게 줍니다. 당뇨 환자라면 망고 하나만으로도 혈당이 300 이상 치솟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62세 윤정순 씨는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면서 망고에 푹 빠졌습니다. 현지에서 매일같이 망고를 먹었는데 귀국 후 식후 혈당을 재어보니 300에 육박했습니다. 윤 씨는 나는 과일을 먹었을 뿐인데 어떻게 혈당이 이렇게 오를 수 있느냐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망고가 혈당 조절을 망가뜨린 주범이었던 겁니다. 망고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산성도가 높아 치아 부식을 촉진합니다. 노년층은 이미 치아 범랑질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 산성 과일을 자주 섭취하면 치아가 시리고 잇몸 손상이 심해집니다. 실제로 70세 약사 부부인 최상길, 김미숙 씨는 망고를 즐겨 드시다가 치아 시림과 잇몸 손상으로 치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망고가 주범이었습니다. 또한 망고는 위산 역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망고 속의 유기산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증상이 있는 분들은 망고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 과일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가공된 과일입니다. 과일 주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과 하나는 80칼로리 정도인데 사과 주스 한 컵은 120칼로리 이상이고 흡수 속도는 2배 이상 빠릅니다. 왜냐하면 주스를 만들면서 섬유질이 다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섬유질은 당분의 흡수를 늦추고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줍니다. 하지만 주스에는 이 보호막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사과를 씹어 먹으면 괜찮을 양이 주스로 마시면 혈당 폭탄이 되는 겁니다. 스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바나나 건과일 같은 고당분 재료가 섞이면서 당부하가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상업용 스무디에는 시럽이 추가되기도 해서 사실상 음료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말린 과일도 위험합니다. 건포도나 말린 망고를 예로 들면 수분이 빠져나간 만큼 당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한 줌만 먹어도 설탕 덩어리 간식을 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말리는 과정에서 황산화 처리나 당 시럽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어 건강식으로 생각했다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약물과 과일의 충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몽입니다. 자몽은 CYP3A4라는 간 효소를 억제합니다. 이 효소는 많은 약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몽이 이를 억제해버리면 약물이 분해되지 않고 혈중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집니다. 혈압약, 고지혈증 약, 일부 항부 정맥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자몽 주스를 마신 후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실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석류도 일부 약물과 충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이 석류를 과다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과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 몸을 교묘하게 파괴하는 과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음이 조금 답답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대체 뭘 먹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과일은 노년기에 반드시 챙겨야 할 보약 같은 과일입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히 해롭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몸을 다시 젊게 만들어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채소로 오해하시지만 엄연히 과일입니다. 아보카도의 가장 큰 장점은 당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속에 쌓여있던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녹여내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줍니다. 쉽게 말해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올레산은
올리브유의 풍부한 성분인데 지중해 식단이 세계적으로 건강식으로 인정받는 이유도 바로 이 올레산 덕분입니다. 아보카도는 올리브유 못지않게 이 성분이 풍부합니다. 게다가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K까지 들어있어 혈압 조절과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교직 은퇴자 김도현 씨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오랫동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잘 잡히지 않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보카도를 매일 반 개씩 아침 샐러드에 추가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3달 뒤 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25%나 낮아졌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김 씨는 약만으로 안 잡히던 게 아보카도 반 개로 달라지다니 놀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진한 보랏빛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신경 간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감퇴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수원에 사는 72세 윤혜경 씨는 평생 독서 모임을 즐겼지만 몇 년 전부터 집중이 잘 안 되고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따님의 권유로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한 줌씩 요거트에 섞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 윤 씨는 다시 책을 읽고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친구들에게 블루베리는 내 인생을 되찾아준 보라색 보물이라고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블루베리가 눈 건강에도 좋다는 점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망막의 로놉신 제합성을 도와 야간 시력을 개선하고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 운전할 때 시야가 흐릿해지는 분들이 많은데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작은 몸집에 엄청난 영양을 담고 있는 과일입니다. 비타민C가 특히 풍부합니다. 키위 한 알만 먹어도 하루 필요량의 2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면역세포를 무장시켜주는 성분입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8세 조상현 씨는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작은 감기에도 폐렴으로 번지는 경우가 잦아 늘 고생하셨죠. 제가 매일 키위 하나를 껍질째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기로 병원을 찾은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조 씨는 비싼 보약보다 키위 한 알이 훨씬 낫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십니다. 키위에는 엽산도 풍부합니다. 엽산은 혈액 속의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어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입니다. 또 변비 개선에도 탁월합니다. 노년기에는 장 운동이 느려져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키위의 식이섬유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해결해 줍니다. 네 번째는 사과입니다. 옛말에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죠. 과장이 아닙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펙틴은 장 속에서 젤처럼 부풀어 오르며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배설시킵니다. 그래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광주에 사는 70세 이창호 씨는 고지혈증으로 고생했는데 매일 사과를 껍질째 씹어 드시면서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사과의 껍질에는 폴리페놀도 풍부합니다. 이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 노화를 늦추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중요한 건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껍질에 좋은 성분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5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붉은 빛을 내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핵심입니다. 리코펜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비타민C보다도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뿐 아니라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안양에 사는 74세 남성 박노준 씨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다가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뒤 증상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특히 토마토는 올리브유 같은 기름과 함께 먹을 때 리코펜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살짝 익혀서 기름에 조리해 드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토마토는 또한 혈압 조절에도 좋습니다.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은 칼륨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5가지 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노년의 몸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 과일들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아보카도는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 K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블루베리는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키위는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사과는 아침에 껍질째 드시면 좋고, 토마토는 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로운 과일 4가지와 몸을 살리는 과일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당장 내가 뭘 어떻게 바꿔야 하지?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선 냉장고 속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냉장고 정리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치워야 할 과일, 바나나, 포도, 건포도, 수박, 망고, 그리고 가공된 모든 과일, 남겨야 할 과일,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 사과, 토마토, 여기에 견과류와 녹색 잎채소를 함께 두시면 훨씬 좋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주 손이 가는 건 눈앞에 있는 음식입니다. 보이지 않게 치우고 대신 좋은 것을 눈앞에 두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 역시 이 과정을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박사과정 시절절 연구에 몰두하느라 밤을 새우는 일이 잦아서 밥 대신 과일로 배를 채우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맹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혈당이 당뇨 전 단계까지 올라갔고 가는 지방으로 가득 차 기능을 잃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과일마다 혈당과 간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기록했고 해외 논문을 수백 편 번역하며 데이터와 제 경험을 맞춰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원리들을 깨달았고 제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6개월 후에는 지방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저는 제 또래보다도 심지어 50대보다도 건강한 혈관과 췌장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에서 본 이론이 아니라 제 몸으로 증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방법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손에 쥔 과일 한 조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노년의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바나나 대신 아보카도, 포도 대신 블루베리, 수박 대신 사과, 망고 대신 토마토. 작은 선택이 남은 20년, 30년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나는 오늘부터 어떤 과일을 끊겠다. 나는 어떤 과일을 매일 챙기겠다는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용기 있는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 젊음은 건강에서 옵니다. 오늘 내 몸을 위한 현명한 선택,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청춘을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